잠시 더 머물러 계십니다. 정세현 전 통일 장관. 얘기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거 약간 사실관계 수정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제가 브로맨스라고 했는데 판문점에 대해서 왜 판문점이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되어 라고 한 줄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운전할 때 듣느라고 정확하게 못 들었네요. 제가 이거 틀어드리려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You are actually there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뭐냐면 생각해봐라 물어보니까 내가 거기 직접 현장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미입니다. 예, 브로맨스가 아니라 You are there가 아니라 You are actually there라고 했네요. 뜻이 다르다. 브로맨스 아니다. 현장이 거기니까 거기 직접 가 있는 거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 다시 정정하고요. 장관님 계속 계시는데 이 질문을 제가 못해서 좀만 더 괜찮다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법한 합의 내용 간단하게 예상해 보시면 뭡니까?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를 받아내려고 약속을 받으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일정까지 내놓으라고 그럴 거고 네. 시한도 내놓으라고 그럴 거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반드시 그러면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은 언제까지 해줄 거냐. 서로 시한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시한 얘기하죠. 그리고 시한 얘기하면은 그것을 한꺼번에 할 거냐 네. 아니면은 한 두세 단계로 쪼개서 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할 거냐. 이 시한을 2년으로 잡는 경우에 2년을 어떻게 쪼개서 쓸 것이냐. 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네. 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60년이 되는 65주년이 되는 금년을 계기로 종전을 선언한다는 얘기까지 올해 안에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거기서는 종전선언을 하는데 누구누구가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였기 때문에 네. 빼고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종전선언도 종전선언에 중국을 같이 끼워 넣어야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할 때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원칙적인 합의를 미중 간에도 북미 간에도 해야 돼요. 3자냐 4자냐가 거기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3자냐 4자냐. 지금 우리 남북 정상선언에서는 판문점 선언에서는 3자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그 표현은 사실은 2007년 14 정상선언에 3자 또는 4자로 돼 있었던 걸 좀 나라 이름을 풀어 쓴 겁니다. 네. 그거를 지금 3자나 4자나 하는 것을 북미 간에도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봐요. 그 결론이 아마 담길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사실상 상징적인 종전선언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에 담겼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그대로 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체화되겠죠. 그렇죠. 네. 5월 하순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네. 7월 27일이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예. 66주년인가요? 그렇게 65주년이죠. 65주년. 53년에 체결이 됐으니까. 네. 53년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7월 27일 날 하는 걸로 날짜가 합의가 되면 훨씬 더 상징성도 그렇고 실제성도 있고 좋죠. 7월 27일 날 남북미 혹은 남북 중미 이게 결정된 사안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러려면은 이제 그 역산해서 예. 그 전에 몇 가지 거쳐야 될 그 단계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우선 문 대통령이 제안해 놓은 남북미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또 북한이 아마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중국을 넣고 남북미 중이 만나서 그럼 7월 27일 날 여기서 종전선언을 하는 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제일 모양이 좋죠. 순식간에 벌어지겠네. 그 매달 큰 이벤트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요즘 이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돌아가요. 그 대부분 그걸 맞추셨어요. 또 제가 한번 팔아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년 만에 나오신 거니까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앞으로. 2년? 왜냐하면 저희 방송 2년인데 그동안 그렇게 안 나오셨잖아요. 멀잖아요. 아니 저희 차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 타고 나와주시고 이틀 연속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 어떡합니까?
자,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보도된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더냐 하는 그 참모회의 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보좌진들도 둘만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했더니 했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얘기가 참 바르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예의가 바르더라 이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네. 이제 국방위원장이었지만 김정일 위원장과 그 김대중 대통령의 나이 차이가 18년입니다. 아, 그 정도 같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24년생이었고 김정일 위원장은 42년생이니까 18년 차인데도 깍듯했거든요. 네. 그 깍듯하게 그 대접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운 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남쪽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84년생이라는 게 맞다면 네. 나이를 또 잘 모르겠어요. 그 31년 차입니다. 아들보다도 더 좀 어릴 겁니다 지금. 네.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 문 대통령의 아들이 김정은 위원장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위다 하는 것을 알고 왔을 맞습니다. 텐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야말로 맞담배질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북한이 문화입니까? 아니면 뭐 북한이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우리보다 장유유서라고 그럴까 어른 앞에서 이렇게 담배 함부로 피지 않고 뭐 돌아앉아서 술 마시고 하는 그건 우리보다 확실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런 문화도 있고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각듯이 모시는 이게 제스처 같은 걸 쓰지 않아도 네. 표정 같은 데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또 이 판문점 선언 내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론이 좋게. 호감도 엄청 높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나쁜 사람으로 돼 있었으니까 악마화돼 있었기 때문에. 미치광이로 돼 있었죠. 예? 미치광이로. 예, 악마화돼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뭐 나이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마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귀엽게 생겼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통통해가지고 우리 손자도 그 김정은은 귀엽다고 그러는데 9살짜리가 9살짜리.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느끼는 감정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하는 집 보니까 그리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저게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리고 똑똑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복합적으로 전달된 것 같아요. 미워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번 주에 또 못 나오시면 다음 주라도 꼭 나와주시는 것으로 가입표를 하시고 저희가 집 앞에 차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예. 문 두드리는 것으로. 예.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스처로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오시면 훨씬 재밌어요. 전화도 재밌지만 만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바쁘시네요. 반갑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아까 2부하고 3부 사이에 하태경 최고위원한테 논평을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공개적으로요? 예, 아니 공개적으로 아니라 저한테 방송 비공식적인. 예. 전해드리려고. 좀 이따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십니다.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 그러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물망초. 물망초?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무슨 뜻이야 진짜? 예. 나 여기 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의 차별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원래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망초라고. 자, 물망초 하태경 최고위원. 자, 남북 정상회담. 본인의 차별점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이거? 뭐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그래서 뭐 홍 대표한테 제가 네. 한 방 더 드리면 제가 어제는 평화의 적이다 했는데 좀 더 명료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서는 핵 폐기를 해야 되고 네. 남한에서는 홍 폐기를 해야 됩니다.
찬스 잡으셨네요. 찬스.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정상회담을 직접 다 봐가지고 정상회담 그렇죠. 성과에 대해서 남이 전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느낀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이 인식을 바꾸기 힘듭니다. 직접 이게 봤기 홍준표 때문에. 대표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면 좌우가 없잖아요. 네. 온 민족이 축하하는 겁니다. 네. 여야가 없어요. 일단 축하해놓고 네. 그런 것과 같은 사건에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봐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힘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네. 해방과 같은 이러한 역사적 대사건이 대사건 대사변입니다. 진짜. 대사변이 전개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식에도 대사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김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방되는 걸 싫어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친일파밖에 없듯이 네. 지금 이러한 전쟁에서 평화로 한반도 역사가 변하는데 이걸 싫어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반평화 세력인 거예요. 홍으로 대표되는. 여실히 입증된 거예요. 이거는 광팔 찬스예요. 예, 그러니까 일제에서 해방될 때 친일파 인정을 했듯이 지금 한반도가 평화로 대전환하는 이 시기에 본인 혼자서 나는 홍전쟁 전쟁 기생 세력의 대표다. 이걸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거죠. 이게 그 1, 2차 정상회담하고는 다른 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계속 봤거든요. 이게 계속 노출돼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각자 판단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네. 이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 네. 뭐 저 같은 경우 뭐 이번 뭐 통일연구원 그 연구원 네네. 불러서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십몇 년 전부터 그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잘하셨고요. 예. 네,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이 변화의 동력이 어디 있느냐? 네. 김정은한테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예. 그 본질은 뭐냐? 리더가 바뀌었거든요. 그 본질은 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김일성 모택동이 등소평 박정희로 바뀐 것과 같은 일이 지금 북한에서 리더가 그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체제가 수령 사회주의 체제에서 수령 자본주의 체제로 노선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북한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학습하셨죠? 예. 핸드폰 500만 대, 예. 시장 500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일산 신도시 같은 평양의 여명거리가 있어요. 예, 예. 아파트 한 4만, 명동에 해당되는 예. 5만 세대 정도. 그렇죠. 네. 서울 명동에. 저 화면 봤는데 놀랍습니다, 거기. 거기를 어떻게 졌냐? 예. 국가 예산이 아니라 예. 돈주. 예. 돈주들의 돈을 예.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분양권을 주고 거기 보면은 그 장면 여명거리만 보면 싱가포르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자본주의적 건설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북한에는 아직도 이 간부들이 자꾸 돈을 빼먹기 때문에 뇌물 불안해해요. 돈을 태우는 거를. 예. 은행에 있는 돈도 압수하기도 했고 과거에. 예. 근데 돈주들이 김정은을 믿는 거예요. 김정은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한다.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정일 그 체제 때만 하더라도 장마당을 좋았다 풀었다 반복했거든요. 예. 근데 정확히 이제 아시네. 알고 제가 있었어요. 그걸 계속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국회 들어오기 김일성 전에 하면은 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니 바뀌었으니까 그 재해석을 해야지. 죄송해요. 그건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렇다고 치고 예. 세계 신기록도 세울라. 30%로 빠지지 말고 이 네. 중요한 국면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홍 대표가 또 뭐 김정은하고 청와대 주사파가 예. 뭐 일종의 미략한 거다. 안 먹힙니다 이제 진짜로. 안 먹히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노선 전환은 김정은이 사회주의자에서 자본주의자로 전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네. 이야기하자. 네. 비유를 들면 예. 그 전향한 그 사람한테 정도의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그렇고. 북한에서도. 청와대도 그러니까 김정은이 예를 들어 청와대 옛날 주사파 그대로 있으면 예. 김정은이 답답해서 회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미 다 전향을 한 거예요. 예. 지금은 주사파가 아니야. 예. 옛날엔 주사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30년 전의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홍 대표 머릿속에는 네. 한 30년 전에 상황만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그걸 이제 가서 입력시켜 주거나 그 외에 전략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나 봐요. 지금 아베도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스탠스였는데 확 바뀌었어요 지금 살려고. 아베 당연히 바뀌죠. 왜냐하면 전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기만 쏙 빠질 수가 없거든요. 아니 아베도 사실은 자기가 먼저 바꾸고 싶었지. 자, 원래 정치인들이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네. 자기가 먼저 짠 해가지고 김정은 먼저 만나고 싶었는데 느린 거야. 그 요번에 이제 일본에서 그 우리로 치면 국정원 사람들 굉장히 좀 문책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 정보 파악이 늦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기한테 준비를 못하게 했냐. 모르시는 게 없는 우리한테 근데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가 일본의 정보기관한테 혼날 것이라는 것까지. 예, 혼나요. 저 지금 정보 파악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예. 홍 대표가 이 말씀만 드리면은 일제랑 비교하는 게 딱 맞는데 일제 만약에 다당제였으면 네. 그 안에서도 친일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집권당이잖아. 네. 집권당이었는데 망할 때쯤 되더라도 아직도 일본의 영화가 지속된다는 착각 속에서 계속 친일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딱 그 꼴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승민 대표도 좀 이 분위기를 좀 잘 타라고 전해주세요. 유승민 대표 아니 하태경 의원님이나 뭐 박주선 대표 같은 경우에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고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데 유승민 대표는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면 되죠.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아니, 그렇죠. 온도 그러니까 차이는 있긴 우리 한데. 바른미래당의 스탠스를 보면 예. 뭐 저나 박주선 대표나 이런 상황에 대한 적극적 지지파가 예. 있고 유승민 대표 같은 신중한 지지파 그리고 홍준표 대표 같은 반대파. 신중한 지지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보시면 예. 어제 저녁에 한 인터뷰를 보시면 김정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하지만 비핵화가 되는 걸 실제로 봐야 되겠다. 아니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스탠스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죠. 그러면 전부 다 뭐 하태하태처럼 무조건 뭐 이게 지금 찬양하는 그렇다고 뭐 그럴 수는 이렇게 없는데 가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신중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신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신중론이죠. 신중론으로 읽히지 않는다. 지금 뭐냐면 그동안 근데 유승민 참 대표가 쭉 내왔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이거든요. 그때보다는 훨씬 우호적으로 바뀐 거죠. 저도 유승민 대표도 여기서 확 올라타야 되는데 그동안 해온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주춤 대구 합니다. 보수가 아니지. 대구 보수가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장점이 바뀌고 나서는 확실히 바뀌고 바뀌기 전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바뀐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확 던져야 될 타이밍인데 그 유승민 대표도 광을 잘 못 팔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그런 네. 뭐 아쉬운 점은 제가 보완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보완을 바른 미래당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영향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표의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 유 형님께서 유 형님 얼굴이시죠. 얼굴이시고 어쨌든 우리 유 형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네. 예, 보수가 안심하는 거도 있지. 제가 너무 또 나서면 네. 보수 입장에서 보면 또 어지럽고 저는 아니, 앞장서고 보수 입장에서도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당의 구조가 제가 앞장서면 유 대표님 뒤에서 이렇게 천천히 밀어주시는 이런 균형감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죠. 하여튼 저는 유승민 대표와 강팔 찬스를 한 테포 놓쳤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뭐 네. 제가 뭐 충고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하태경이 본 인상적인 장면, 혹은 뭐 기타 언론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본인만의 또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김일성 가면 잡아내듯이 그렇게 확 잡아낸 장면이 있나요? 이거 내 눈에 저는 띄었어.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길동무. 길동무. 우린 이제 길동무다. 그 표현이 확 와닿았어요. 아 이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한중 관계 정상화할 때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정상화했고 러시아하고 정상화했고 네네. 이제 북한하고 하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이제 전략적 동반자가 됐잖아요. 예. 중국하고. 근데 아직 전략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제 서로 적이 아닌 거죠. 예.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첫 번째 예.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예. 그죠?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세 번째 공동 번영. 예. 남북한의 공동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김정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해줘야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해줍시다 오늘부터. 왜냐면 저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나 어제까지 안 했는데. 저기 북한의 중앙조선 TV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 정도까지는 했어요. 예. 하지만 깨서는까지는 안 했거든요. 이제는 깨서는 문재인 했구나. 대통령 깨서라고 바뀌었어요 완전히. 아니 나는 존칭으로 완전히. 저는 그래도 조금 유보적인 게 있는 게 노동신문에 가끔 제 이름이 나오는데 예. 맨날 조져요 제들이.
그러니까 한번 좀 보고 일단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합시다. 예, 이제 예. 위원장까지는 하는 것으로. 그죠? 예.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막혔네. 아 길동무. 길동무.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 사회주의에서 수령 자본주의로 변하고 네. 이제는 무섭게 변합니다. 아까 정세현 장관 엄청난 속도로 가겠죠. 이 부분 잘 모르는데 이 굉장히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예요. 예, 젊고 맞습니다. 지금 머리에 5만 정보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다 흡수하는. 게다가 본인은 앞으로 이 체제라면 50년 이상 집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리는 나라의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30년 내에 한국을 추월해서 경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추월해서 30년 내에 네. 추월해서 자기가 통일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원대한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아. 그러면 출마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60년에 정권을 잡았을 때 예. 79년에 자기가 서거하셨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정말 대한민국을 1등 국가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예. 자기가 30년 집권을 하면 30년 집권을 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미국을 추월한다 1인당 GDP가 이런 꿈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신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예. 김정은도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물론 그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북한도. 30년이면 뭐 그렇죠. 예. 10년 뒤, 20년 뒤 3개월 뒤도 지금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나중에 20년 뒤에 촛불 시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치사점은 뭐냐? 경제에 올인한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돈 예. 되는 건 다 한다. 돈 되는 거 다 하진 않겠지만 북한식 관점과 절차에 따라 하겠지만 경제에 완전 올인합니다. 올인할 건 저도 동의합니다. 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약 이런 거 빼고 국제 네. 불법적인 거 빼고 합법적인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정상국가 문명국가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반태로 얘기도 했어요. 인권 얘기도 했고 민주주의 얘기도 했거든요. 인권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물론 굉장히 속도는 높다고. 느릴 겁니다. 네. 느리겠지만 그 템포 체제가 유지되는 속도를 유지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우리로 옛날로 치면 잘 살아보세요. 예. 새마을 운동. 근데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이 한 걸 이미 봤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특히 일본으로부터 그 보상금을 받는다든가 그렇죠. 남쪽에서도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미국에서도 어느 순간 경제 제재를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풀죠.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네. 그게 우리 남쪽에도 좋죠. 큰 자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저도 북한 사람들 많이 과거에 만났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북한 경제는 굉장히 쉽게 빠르게 발전한다. 왜 그러냐? 남한 경제 우리가 흡수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요. 삼성, 현대 헤드쿼터를 본사를 평양으로 와라. 아니면 개성으로 와라. 우리 노조 없다. 아니 그리고 모델이 많잖아요.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러니까 연구- 중국이 이걸 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두려울 수가 있는 게 중국의 규제는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예. 훨씬 자본주의적입니다. 중국은 노조가 없습니다. 예. 그죠? 북한은 중국을 더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업이 진입할 때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한번 다국적 기업이 진입하고 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동무 말고 장면으로 최고라고 치는 장면 없어요? 이거 정말 잘했구나 감탄하는 장면? 그거죠. 아무래도 뭡니까 도보다리요? 예, 아니 처음에 왔다 갔다 한 거? 월경? 왔다 갔다 한 거 예. 내가 그때 정말 줄넘기. 저도 모르게 예. 박수를 쳤어요. 아, 저도 모르게 이야 하셨구나. 감동적이었어요. 아, 정말 김정은이 콘크리트 장벽을 깨는구나. 그- 베를린 장벽을 예. 베를린 장벽 깨는 감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동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 이제 그때 회담은 성공했어요. 384 장벽도 깨지고 예. 내 마음속에 있던 김정은에 대한 저도 김정은 엔티잖아요. 김정은한테 쓴소리 엄청 많이 했어요. 김일성 가면요. 예. 그건 칭찬해 준 거고. 예.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정말 눈 녹듯이 이제 풀어야 되겠구나. 그 보수층에서도 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각자 느낀 거예요. 각자.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맞습니다. 저 변화가 그러니까 다들 지금 한국당에서는 합의문 내용이 과거 합의문에서 진전된 게 없다. 글자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률가, 판사, 변호사들이 보는. 화면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렇죠. 이걸 온몸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판단하고 각자 느낀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개개인을 만나서 당신 생각을 바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이게 안 느끼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번 6.13 선거는 빨갱이 장사하는 보수들이 끝난다. 또 지방선거에 찬스를 보시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 이번 지금 변화는 그러려면은 유승민 대표가 훨씬 적극적으로 올라탔어야 유 됩니다. 대표는 그런 장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빨갱이 장사는 안 하죠.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거꾸로 올라탔어야 된다는 거죠. 유승민 대표 안타깝고 안철수 대표도 확 올라탔어야 되는데 안 대표 바른미래당은 너무 엉거주춤합니다 지금. 많이 갔죠. 그러니까 엉거주춤해요. 우리 당이 민평당하고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자고 하는 건 욕심이고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스펙트럼에 맞죠. 민평당, 바른미래당.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청취자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반공 보수의 시대가 끝났다. 네. 반공 보수, 빨갱이 장사하는 보수 이번에 끝났고 끝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국당 완전히 심판하는 선거로 그리고 한국 정치를 새롭게 재편하는. 오늘 문자 시기를 못 깨겠네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문자가 하나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듣고 있던 남편이 오늘 하태경 이상하네라고. 자, 그 초반에 월경 장면 그 외에 혹시 칭찬하고 싶은 사람,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 대목만 정리하고 오늘 끝내죠. 아니, 왜 칭찬하고 싶습니까? 보면 예. 사실 공주님이시잖아요. 저는 김여정 위원장, 그러니까 부부장에 대해서 우리 언론 남쪽에서 초반에 오판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 저도 보면서 여동생을 넘어선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오빠하고 있는 그대로 그 뭐 장점, 단점 혹은 잘못한 점 이런 걸 지적할 수도 있으면서 그 판단이 매우 명석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옆에 두는 겁니다. 또 여동생이라 해서 두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자리에 네 판단은 어때? 한번 들어봐. 그런 자리에 계속 데려가는 그렇죠. 거죠. 중요한 위치입니다. 최측근이고 멘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게 한국에 왔잖아요. 네.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빠한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창 KTX 이야기를 했잖아요. 판단을 믿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여동생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변화를 그 남매가 용감한 남매가 사실 다 나이 들고 뭐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들 용감한 남매까지 나왔어요 이제. 속에서 그 남매가 두렵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어린 나이에 서로 가장 믿는 관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 남매가 아니라 게다가 스위스 같이 유학했고 정신 세계나 성장 과정이나 보는 눈이랑 비슷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하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쓴소리를 할 겁니다. 특히 인권 문제나 하시고요. 이런 문제를 할 텐데 적어도 잘할 때는 잘했다고 북한의 김정은한테까지도 용감한 말할 남매.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나와야 된다. 하태경 의원이 한 멘트 중에 가장 역대 인상적인 멘트입니다. 용감한 남매. 이 표현은 확 와닿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평가를 여동생이라서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상한 판단력이나 또는 남매 개혁한 거예요. 분석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두 남매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김여정이 먼저 가보는 거죠. 그 길을. 먼저 가보고 괜찮다. 그 판단을 믿는 거거든요. 오빠야 같이 가자. 명석하다. 생각보다 명석하고 중요한 위치다. 그렇죠. 핵심 참모, 여동생이 아니라 핵심 참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핵심 참모죠. 사실상 후계자예요. 후계자까지는 모르겠고. 좀 시간 뭐 지켜봐야겠지만. 뭐랄까요. 이 공동 집권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과하고 하여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용감한 남매 적당한 표현입니다. 하태경 의원님 오늘 신이라고 정신 못 하겠지만 이거 칭찬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한테 칭찬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칭찬 신기록인가요?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데 이걸 신기록 경신이 안 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꾸로 신기록을 세운 칭찬 신기록 바른미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정세현 장관님 고정 요청. 예. 우린 뭐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예. 말씀드렸잖아요. 까칠한 분이라 예. 오시라고 하면 제일 천만니까 싫어. 뭐 그만입니다. 멀어. 귀찮아. 아, 이거 참 요즘 매우 특별한 상황이니까 직접 나오시는 거고 앞으로도 서면은 계속 어렵다. 네. 고정은 언감생심. 그 외에 판문점 이벤트 아이디어 보내주시는 분들 많네요. 예. 트럼프 판문점에 왔을 때 노벨상 수상 예행 연습을 시키자. 가는 길에 플랜카드를 트럼프 노벨상으로 도배하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플랜카드 도배하는 것은.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지지자들이 노벨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적혀있는 한국인들의 노벨상은 트럼프에게를 보고한 거예요. 예.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티나게는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한 게 외신 1면을 차지했거든요. 어제 보시면. 왜냐하면 다들 이제 그 세기의 빅 이벤트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고 여기에 노벨상을 연상시키는 것, 노벨평화상 연상시키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줘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외신이 탑으로 다룬 거거든요. 조용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삐지지 않도록 저희가 티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트럼프한테 그 경계석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임진강에 배를 띄워서 트럼프를 태우자 하는 얘기도 있고. 도보다리 늪에 물을 채워서 배 타고 노를 젓게 하면 어떻겠는가. 거기 물 아무리 채워도 예, 두 사람이 탈 만한 배를 띄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원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대통령하고 근데 소련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소련의 리더와 미국의 리더가 배 위에서 만난 적 있죠. 몰타든가요?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타회담이든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배 위에서 하는 정상회담 연상이.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이디어 계속 보내주십시오.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역대급으로 짧은 시간을 하게 되겠군요. 예, 빨리 본론 들어가죠. 지난주에 북한의 IT 한번 짚어. 예, 오늘도 좀 이어서 좀 하기로 해서 예. 지난번에 뉴스공장에 한송희 씨 나오셔가지고 예. 500만 명이 스마트폰 쓰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이 지능형 손 전화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기네요. 지능형 손 전화기. 그걸 짧게 틀림없이 부를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기에는 최신 스마트폰하고 비슷해요. 네. 예, 근데 외형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외형은 거의 비슷한데 아마 자체 제작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기능은 굉장히 초보적 수준인데 제가 화면을 봤는데 네. 앵그리버드 게임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게임이 돌아갑니까 거기서? 예, 돌아가나 봐요. 근데 고무총 쏘기라고 써져 있어요. 이름 바뀌어가지고. 앵그리버드는 고무총 쏘기. 네, 그런 식의 앱도 깔려 있는데, 근데 정말 재미있는 점은 북한만의 앱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이제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또 사용의 제약이 좀 있겠죠. 또 외국 거를 가져오지만 또 영어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스럽게 번역을 해서 쓰는 건데, 북한 폰들은 블루투스가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내부 뭡니까? 정보가 이제 블루투스로 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와이파이는 될 거 아닙니까? 네, 와이파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아마 되겠죠. 네. 근데 블루투스 정보가 기본적으로 교환이 안 되고, 근데 심 카드를 다른 걸 넣으면 그냥 꺼져버린대요. 아하. 네, 폰 안에 뭔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심 카드로 옮기거나 해서 들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런 식의 보안이 굉장히 그런 잘 돼 있다. 제약을 했군요. 네.
뭐 체제 그거 특성상 가능하고 논란도 락 아니고. 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심락을 걸어놨군요. 그럼 북한에서는 앱을 어떻게 사느냐? 예. 앱스토어가 있어요. 북한 앱스토어가 따로 있습니까? 있는데 오프라인 앱스토어예요. 매장이에요. 아 그거 재밌습니다. 매장에 가서 돈 주고 예, 예. 그 앱을 그 폰에 연결해서 설치한다 이런 방식인가요? 그렇죠. 봉사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봉사시장? 예, 보통강 정보기술센터 2층에 있습니다. 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렇습니다. 앱마당이네요. 네. 장마당이 아니라 앱마당. 아 재밌다. 가서 이제 점원에게 돈과 스마트폰을 건네주면 네. 점원이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도로 줍니다. 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북한의 앱스토어인데 앱마당이네 앱마당. 장마당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이런 뒤져보면 나와요.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앱마당. 가장 인기 있는 그러니까 앱을 누가 샀는지 확실히 알고 네. 그리고 아마 여기서 파는 앱이 아니면 설치가 안 되게 했거나 설치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지 아직 제약이 있긴 있는 거네요. 네. 보니까. 일단 뭐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사실 그 인터넷의 제약은 완전히 개방된 것 같은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인기 있는 앱들은 일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북한에도. 내비게이션 앱이. 길찾기 내비게이션. 네, 길찾기 내비게이션인데 제목이 길동무 1.0인데 길동무 1.0 확 와닿네요. 예, 화가 났죠. 길동무 1.0 화가 났습니다. 예, 길을 찾아주는 동무가 되겠죠. 나름대로 쓸만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제대로 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 얼굴 보정 앱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 보정 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그 포토샵 같은 걸로 화장시켜주고 왜 요즘 여성들 많이 쓰는데 핸드폰에 보면 화장한 거 이렇게 보여주고 피부 좋게 해서 또 보여주고 이렇게 셀카로 찍었는데 그렇죠. 이 뭔가 효과를 줘가지고 예쁘게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네네. 거요. 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써본 적이 나와가지고 없어서, 예. 인기를 끌고 있대요. 어. 봄향기 1.0. 봄향기 1.0. 아니 야 북한의 장명 센스는 어떤 그렇습니다. 순간에 무릎을 치게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순 우리말로 하는 데다가 그렇죠. 예. 이것도 익숙해지면 또 이상하지 않아요? 내비게이터보다는 길동무 화가 닿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저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데 예. 여기 보면 새로 나온 지능형 손 전화기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고 그거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물론 우리 장명이 없어가지고 휴대폰이라고 쓰긴 하는데 짧잖아요. 그래서 쓰는 것도 있는데 손전화기도 길고 그렇죠. 휴대용 지능형 손전화기 뭐 다 뜻은 맞는데 네. 뭐 좀 짧게 자기들끼리 부르는 짧은 명칭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겠죠 아마. 예. 이게 뭐 미묘한 감각 혹은 촌스러움을 자랑하는 북한의 이제 ICT인데요.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룡흥이라는 업체가 출시한 아이패드가 있어요. 아이패드 자체 제작합니까? 제가 아이패드라고 말한 이유는 예. 이 제품의 이름이 진짜로 아이패드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또 아이패드죠? 모르죠? 네, 이상하게 아이패드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영어로도 아이패드 그대로 붙여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그것도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예. 무슨 판때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태블릿 PC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도용한 겁니다. 이름을 그대로. 그렇죠. 예, 애플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서 근데 그렇게 했었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바꾸면서. 좀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아무리 상표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행위는. 그래도 보통 북한은 이름을 다 바꾸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이유가 오히려 거꾸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게 모르는. 예. 좀- 어쨌든 아이패드다. 궁금한 부분이죠. 예. 근데 보시면은 사진을 보면은 태블릿 PC 같지 않고요. 예. 키보드하고 일체로 된 어린이 학습용 컴퓨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아하. 좀 그런 느낌인데 아이들 할 때 아이네요. 아이패드인가요? 예, 아이들 할 때 아이패드래요. 아이들용. 그렇군요. 아이들용 그 패드를 그대로 썼네 근데.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패드가 아니고 아이들용 네. 패드도 우리말에 있는 뭔가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용. 그럴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이건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리랑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네. 3종류 정도가 나와 있는데 휴대폰도 세 종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아리랑 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리랑이 나오는데요, 음악이. 어허. 이걸 다 들어야지 통화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과연 아무리 북한이라지만 사실일지
뭐 의문이 가는 부분이죠. 아니 뭐 그 정도 소프트웨어 제어 능력은 없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무슨 또 북한 노래도 그러니까 아니고. 소위 부팅할 때 아리랑 곡이 다 끝나야지. 예, 아리랑 휴대폰을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뭐 사이트에서 나왔는데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문 부호를 달고 전해드려요. 근데 실제로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시간 다 됐네. 네. 저 8분 했네요. 8분. 웃고 즐기는 사이에 재밌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거. 시간도 북한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북한 IT 얘기. 네. 지금까지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